아이의 탈장 부위가 들어가지 않고 계속 튀어나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절대로 무리하게 힘을 주어 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장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쁨병원 전문의와의 대담 김지은입니다. 지금까지 총 11편의 영상을 통해 소아탈장의 진단부터 수술, 응급대처까지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바쁜 부모님들을 위해 각 영상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질문 11가지를 엄선해 기쁨병원 소아수술센터 한지원 선생님과 함께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아탈장 수술, 전신 마취가 아이 뇌 건강에 부담을 주지 않나요? 부모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마취 시간을 최소화하고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아외과 전문의가 작은 절개로 신속하게 수술하여 마취 노출 시간을 줄이고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여 아이의 상태에 맞게 약물 용량을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조절한다면 마취의 위험을 극소화하고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수술 날짜 직전에 아이가 미열이 있는데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나요? 네, 무조건 수술을 미루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평가인데요. 단순한 콧물이나 미열 정도라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의 협진을 통해 아이의 컨디션을 면밀히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돈의 위험이 크다면 수술을 서두르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으므로 마취 위험도와 감돈 위험도를 교차평가하여 최적의 시기를 결정합니다. 네, 세 번째로 소아탈장 수술을 소아외과 전문의에게 받으면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안전과 디테일의 차이입니다. 소아는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기 때문에 해부학적 구조가 다릅니다. 특히 남아의 경우 1mm도 안 되는 정관과 고안의 혈관이, 여아의 경우에는 난소와 나팔관이 탈장 주머니 옆에 붙어 있습니다. 소아외과 전문의는 오랜 수련을 통해 이 미세한 조직들을 손상 없이 완벽하게 박리하고 보존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서 아이의 미래 성장 기능을 지키는 안전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수술 후 24시간 응급실에 갔을 때 수술해주신 한지원 선생님이 안 계셔도 괜찮은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합병원 시스템의 강점인데요. 응급실에 오시면 아이의 수술 기록과 영상 자료가 즉시 공유되어 의료진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대기 중인 외과 전문의가 1차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며 저 역시 국내 30명의 소아외과 전문의 중 한 명으로서 365일 응급사항에 대응하고 있어 필요시 언제든 직접 수술을 집도할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이라는 것이 일반 병원과 비교해 봤을 때 아이의 소아탈장 수술해주는 가장 실질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보이지 않는 안전까지 챙긴다는 점입니다.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인적 오류를 막기 위한 타임아웃 절차, 철저한 감염 관리, 그리고 소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투약 오류 방지 시스템 등이 국가가 정한 엄격한 표준에 따라 24시간 동안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이 보지 못하는 수술실 안에서도 아이의 안전이 시스템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외과 전문 병원 지정이 소아탈장 수술 후 재발률 감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재발을 막는 완벽한 매듭은 책이 아닌 의사의 손끝, 즉 경험에서 나옵니다. 외과 전문 병원은 소아탈장과 같은 특정 질환의 수술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소아외과 전문의가 수많은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이 풍부한 경험이 곧 낮은 재발률과 합병증률이라는 검증된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럼 7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이의 탈장 부위가 들어가지 않고 계속 튀어나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절대로 무리하게 힘을 주어 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장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아이를 눕히고 엉덩이를 높게 한 뒤 따뜻한 찜질로 아이를 진정시키며 부드럽게 마사지해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들어가지 않거나 아이가 계속 보채고 아파한다면 지체 없이 병원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장괴살 위험이 높아지므로 신속한 내원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8번째로 수술법 중 마취 관련해서 국소 마취와 전신 마취 중에 아이의 상태에 맞춰 수술한다고 하셨는데
협조 가능 여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나요? 네, 아이가 의료진의 지시를 이해하고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는지, 심리적인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협조가 가능하다면 수면 국소 마취 후 절개 수술을 통해 마취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협조가 어렵거나 너무 어리면 안전을 위해 전신 마취 후 절개 또는 복강경 수술을 선택합니다. 이는 소아외과 전문의와의 진료 및 상담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흉터는 언제쯤 없어질까요? 또 흉터 연고도 발라야 할까요? 네, 소아 탈장 수술은 절개 크기가 1, 2cm 내외로 매우 작아서 흉터가 거의 남지 않지만 체질에 따라 붉은 자국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퇴원 후 약 일주일 뒤 외래에서 방수밴드를 제거한 이후부터는 흉터 연고나 시트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복강경 수술은 배꼽 안쪽 주름에 상처가 숨겨져 있어서 흉터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럼 10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증상을 보일 때 감돈된 장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위험한 신호는 아이가 계속해서 구토를 하거나 평소와 다르게 자지러지게 울며 보채는 경우입니다. 특히 탈장된 부위의 피부색이 붉거나 검게 변한다면 장 괴사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는 1분 1초가 급하니 즉시 수술 가능한 병원 응급실로 오셔서 처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수술을 하면 완치가 가능한 건가요? 또 혹시 재발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소아외과 전문의가 정확하게 수술한다면 완치율이 매우 높습니다. 재발률은 상당히 낮으며 구조적인 구멍만 정확하게 묶어주면 영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질환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간혹 민간요법 등을 시도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효과가 없을 뿐더러 유착을 유발해 수술만 어렵게 만들 뿐이니 진단 즉시 수술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치료법입니다. 네, 이렇게 11가지 핵심 질문을 통해 소아 탈장의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재원 선생님 12편 동안 정말 귀한 의학 정보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저도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의와의 대담 소아 탈장 편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순환기내과 전문의 기쁨병원 신지선 선생님을 모시고 협심증, 부정맥, 고혈압 등 심장 관련 질환에 대한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